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취미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티와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릴 무료 패턴을 만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가죽공예를 왜 하고 있지? 그래서 내가 가죽공예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 가죽공예 취미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. 아마 해보신 분은 알시겠지만 가방 하나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렵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이거든요. 쉽지도 않은 이 취미를 나는 9년째 왜 하고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는 가죽공예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. 회사 생활, 집에서 육아하기도 힘든데 그냥 제가 이걸 안 해버리면 나도 편하고 와이프도 편하고 모두가 편해지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 솔직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끼고 뭐 그걸 가지고 또 재미를 느끼는 이런 단계는 지금은 지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막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, 사실. 왜냐면 한동안 안 하면 또 하고 싶거든요, 이게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가죽공예 취미랑 저랑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쉽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어려우면서도 결과물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. 제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오랫동안 뭘 기다리는 걸 잘 못하거든요. 그리고 저는 주로 새벽이나 밤늦게 가족들이 자면은 그때 가죽공예를 주로 해요. 그러면 그 시간은 정말 가죽이랑 저만 온전히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. 그리고 그때 뭐 가방 만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거 틀면서 작업을 하면 알 수 없는 그런 희열, 막 쾌감 같은 게 올라와요. 가죽공예 하기 전에는 그냥 혼자 있으면 뭐 미드나 TV 보면서 맥주 한 잔, 와인 한 잔 마시고 이랬거든요. 요즘에도 그럴 때가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뭐 그러다가 작업하는 거 마저 하면 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두세 시간을 가방만 딱 만드는 거예요. 그 상황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가죽 색깔도 내가 결정하고 실 색깔,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된 약간 조물주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근데 이런 시간들, 경험들이 저를 더 가죽공예를 하게끔 이끄는 것 같아요. 회사에서는 제 역할이 있죠. 뭐 일도 해야 되고 기분이 안 좋아도 어때요? 비즈니스 매너가 있으니까 좋은 척 해야 되거든요. 집에 오면 또 빨래 해야 되죠. 애기랑 놀아줘야 되죠. 분리수거 해야 되죠. 그럼 또 내 역할이 있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내가 작업을 하면 진정한 내가 되는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제가 회사의 인사기록부 업데이트 하려고 봤는데 취미를 보니까 영화 감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13년 전에는 정말 변변한 취미가 없어가지고 입사할 때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진짜 할 거 없을 때 쓰는 뭐 취미잖아요. 또는 축구 이런 거. 사실 그때는 뭘 내가 잘하는지도 잘 몰랐어요. 그렇다고 뭐 내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어설프게 알았던 거죠. 어설프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또 아닌 거 있잖아요. 애매한데 난 도대체 뭘 잘하고 어떤 사람일까?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전 좀 실증을 빨리 느끼거든요. 재미도 없고 오래 할 것 같지도 않다 이러면 바로 손절해버려요. 그러니까 흥미가 없으면 바로 이제 하던 걸 그만두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제가 재미를 느끼며 계속하게 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재미있었던 게 스타크래프트 게임이었거든요. 그건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제가 스타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정도?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게 저는 좀 중요해요. 그래야지 오래 지속을 할 수가 있어요. 한때는 이제 버킨백을 너무 만들고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.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계속 생각이 나고 바로 가서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고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보고 내가 버킨백만 만들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. 근데 막상 또 만들고 나니까 어때요? 그 기대감이 확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. 영화도 두 번 보면 재미없잖아요.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도. 그럼 또 한동안 가죽공예를 또 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요. 또 언젠간 가죽공예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영영 안 하게 되는 거 아닐까 불안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러다가 오늘 이번 주 안 하면 가죽공예 내가 완전히 손 놓겠다 하면 또 하는 거예요. 조금 약간 의무감이 있죠, 그때는. 그러면 다시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고 완성하면 또 성취감이 있어요, 분명히. 그리고 뿌듯하기도 하고요.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하면 역시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 있잖아요. 한 달에 한두 개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허전하지 않아요. 내 인생을 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
그냥 삶의 한 부분이 됐다고 해야 되나? 이제 안 하면 진짜 허전해요, 가죽공예는. 그리고 이 가죽공예가 정말 신기한 취미인 게 이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그 작품에는 다양한 경험과 시간들이 함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. 가죽 작품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그 작품 안에는 저의 다양한 경험과 시간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뭐라 설명을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가방을 보잖아요. 그럼 이제 내가 이때 정말 뭐 애기 키우면서 힘들게 만들었지 하는 그런 기억들, 그리고 내가 이런 기술을 몰라서 정말 고생했지 하는 그런 기억,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또 실력이 많이 늘었지 하는 거, 뭐 그런 생각들이 그 작품에 계속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내 인생의 한 조각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 다음에 또 들잖아요. 그럼 또 다른 기억들이 생각이 나요. 내가 이 가방을 들고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, 그 사람이 이 가방 보고 했던 말, 하얀 버킨백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신기한 취미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취미인 거죠, 이게. 저는 그래요. 구독자님도 아마 가죽공예뿐만 아니더라도 취미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귀찮을 때도 있지만 계속하면 돈 주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기억을 간직한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만든 작품은 누구한테 선물을 잘 안 합니다. 제가 다 갖고 있어요.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오래 할 수 있는 취미를 꼭 하나씩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. 제가 이 패턴은 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 낼 때 한번 작업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해주십시오. 이미 하셨다고요?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하세요. 네,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